트럼프가 좋아하는 분들은 보통 부자입니다. 어? 트럼프 내각에 보면은 전부 다 빌리어네어예요. 다 부자.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조만장자. 거기서 5천억 들고 있으면은 이제 구석이 아, 쩔이구나. 네.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보다 그 돈으로 누굴 좀 사. 그치. 오. 아니 그 1,000억 주고 데려온 애가 지금 12게임에 2골 넣었다. 안토니오? 아니요, 뭐 제가 언제 우연치 않게 내년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쵸, 예. 미국, 캐나다, 멕시코. 네. 근데 트럼프가 싸우고 있어요. 대구 산다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아주 저희가 그 그래요. 얘기를 해보려고 네. 와. 트럼프 당선과 이 미국 스포츠 산업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풀어보자. 우리가요? 슈카님이 해주시겠죠. 풀어야지. 예. 제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슈카님이 해주시겠죠. 그거 해야지. 뭘 풀어야 되죠? 사실상 저희가 언뜻 봤을 때는 같은 나라처럼 보이는 캐나다랑도 지금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고 멕시코랑도 뭐 벽을 세운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능한가? 옛날에 이미 결정이 돼서 네네. 이게 안 할 수는 없는데 심지어 트럼프 집권 중에 1기에 유치된 거 아닙니까, 다 이게? 맞습니다. 그때는 사이가 좋았죠. 그쵸. 하고 사이가 예, 좋았고 예. 이럴 줄은 몰랐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은 쉽지 않겠죠. 지금 네. 보면은 그 요즘 뉴스 같은 거 외신을 보면은 캐나다에서 뭐 반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색하죠. 네, 캐나다의 어색하고. 반미? 예. 걔네들은 국경도 사실 통과할 때 그냥 우리 트럭커들 같은 거 통과할 때 보면은 그냥 별말 안 해도 캐나다야? 그럼 이렇게 그냥 통과하던 그냥 그런 나라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항상. 사실상 뭐 같은 나라 느낌? 주라 그러면 이상하고 네. 별다른 제한 없이 이동하는 마치 유럽에서는 그 생겐 조약 때문에 유럽 국가들끼리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뭐 트럼프가 저렇게 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그 많이 쇠락이 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네. 하지만 뭐 스포츠는 다른 거니까. 또 다른 거니. 스포츠는 또 다른 거니까. 아. 자기들 둘만의 스포츠도 아니고 뭐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 불러서 하는 거면. 이게 저희가 내년엔 월드컵인데 28년엔 LA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가 요즘에는 올림픽 예전보다는 잘 안 보잖아요. 네네. 그쵸. 그리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막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만 항상 끝나고 리포트 나오면 적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런다. 근데 미국은 왜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계속해서 좀 개최를 하려고 하나?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적자가 잘 안 나요. 적자. 미국은 안 난다? 네, 미국은 덜 난다. 적자폭이 나도 덜 난다. 훨씬 적고 다 있거든. 인프라가 다 있으니까. 인프라가 다 있어. 그만한 경기장이 네. 웬만한 데는 다 있잖아요. 뭐 새로 지어야 되고 그렇네.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것 때문에 적자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보통 이런 대형 스포츠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어디냐면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88 올림픽. 88. 네. 그때부터 막 한국이 막 한강에 기적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2002년 월드컵도 생각해보면 네. 그때가 우리나라 최전성기예요. 진짜 좋았을 때죠 분위기. 성장기 최전성기. 왜냐하면 네.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막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물건 엄청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따라가니까. GDP가 쫙 3만 달러까지 올라가던 원래 한강의 기적이 저 바닥에서 뭐 10,000달러, 15,000달러 이 정도만 간 것도 한강의 기적인데 거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해서 3만 달러를 넘었어요. 국민소득 15,000, 12,000까지 간 다음에 3만 달러를 간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그걸 넘어가기가 어렵구나. 도시국가 빼면. 그거 뭐, 도시국가 빼면. 뭐 몇몇 싱가포르 나라 이런데. 빼면, 조그만 나라들 빼면 15,000달러 정도가 흔히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제조업으로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네. 근데 가격산 제조업만으로는 그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 3만 달러 못 가는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해냈습니다. 그걸 넘었구나. 그때 우리가 막 이 기세, 그때 2002년 월드컵이 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최전성기, 네. 막 붉은 악마가 그래, 그랬던 것 덮고 같아. 모두 네. 나가서 손을 하고 그때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그 청년층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젊은이들이 많을 때. 젊은이들이 가장 많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이제 대형 어떤 스포츠 이벤트까지. 이벤트를 하면은 기세가 쫙 타고 폭발적으로 빡. 나라도 우리 4강 가면서 막 네. 해낼 수 있다 이런 났죠. 이 도파민 나라 전체가 도파민 맞아 막 달리잖아요. 그 보통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걸 하고 싶어 해요. 우리나 일본도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고 도쿄올림픽 옛날에. 옛날 도쿄올림픽. 옛날 1960년대. 네. 우리도 그런 걸 해냈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크를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경기장 새로 비용이 지어야 많이 되고 들어요. 네, 다 지어야 되고. 도로 깔고 네. 호텔도 새로 지어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미국이 많이 하지만 예. 이제 20년대 후반 지금부터 뒤에 있는 스포츠 경기들은 보면 다 어디서 하냐?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큰 거 중동에서 해요.
요즘 다중동이죠. 사우디, 카타르 다중동이죠. 지금 하계 올림픽도 이번에 사우디 뛰어준다는 사우디. 말이 있고요. 맞죠. 월드컵도 사우디가 하잖아요. 네. 게다가 아시안컵도 사우디가 중동이지. 하고 심지어 우리 얼마 전에 엑스포 졌잖아요. 사우디한테 졌어요. 네, 사우디 리야드. 리야드한테 졌잖아요. 부산. 사우디가 부산이 졌어요. 네. 돈 막 는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걔네가 지금 우리처럼 우리 1990년대 아니면 2000년대처럼 산업 구조를 바꾸면서 뭔가 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석유 일본도로 안 되겠다. 뭐 친환경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이제 기름만으로는 안 산다. 딴 걸로 기름만으로는 한다. 안 돼. 뭐 석유 화학으로 가야 돼. 네네. 아니면 뭐 AI로 가야 돼. 문화로 가야 돼. 관광으로 가야 돼. 호날두도 데려오고. 그렇죠. 그런 때여서 이제 거기가 지금 돈으로 밀고 있죠. 근데 적자는 엄청나겠죠. 엄청나게 적자를 보지만 밀고 올라갔을 때 어떤 그 기세. 기세 그걸로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미국은 그런 기세는 필요 없는 나라지만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깔려있죠. 미국은 괜찮다. 적자도 별로 안 나요. 실제로 예전 그 미국 월드컵 때도 축구장뿐만 아니라 미식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만 손보면은 축구장으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경기장 자체가 크기가 비슷해. 예, 그냥 조금만 뭐 손보면은 그냥 원래 축구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주 환경은 좋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미국 대학교 내에 있는 경기장이래요. 네. 근데 국제 규격에 맞춰 있어요. 대학교 경기장인데. 대학교 경기장인데. 뭐 거의 우리로 치면 동구장 같은 데 대학교 안에 있어. 야 이거 뭐 하는 나라야? 네. 괜히 천조국 하는 게 아니죠. 농이지만. 심지어 또 꽉 차죠 또. 어쨌든 뭐 적자가 안 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은 나라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요즘 뭐 미국 주식 많이 늘 하시니까 네네. 피눈물을 흘렸다. 아 얘기를 보면 미국 경제도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미국 괜찮은가요? 경제가 네. 지난 15년간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압도적으로. 15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온 거잖아요. 네. 그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이 1인당 GDP가 비슷했어요. 미국이 약간 높은 정도고 비슷했어요. 그때만 해도 4만 달러 정도면 완전 선진국이니까 예. 4만 달러 언저리에 다 모여 있었어요. 뭐 3만 7천, 3만 5천, 4만 거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이 유럽 웬만한 선진국들 GDP 2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유럽인들이 가난해요. 그들 입장에선 못 살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요즘에 정말 자존심을 상해하는 게 네. 미국인들이 저렴한 해외 여행을 유럽으로 가요. 진짜예요. 저 지금 상하겠다. 네. 걔네들은 유럽 애들은 딱 정장 차려 입고 막 이런 커피 와인 마시면서 하는데 걔네들 표현으로 이제 슬리퍼 신고 미국인들 배 이렇게 나와갖고 띡 입고 와갖고 그리고 후드 같은 거 띡 입고 선글라스 하나 띡 끼고 와서 너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얼마 안 하네. 2개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좋은 호텔 가서 뭐 그거 하고 하니까 그 2배씩이나 벌어졌구나. 지금 미국이 8만 달러 훌쩍 넘습니다. 8만 4천, 8만 5천 가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 5만 간당해요. 프랑스 4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2배요, 2배. 네. 유럽 평균으로 치면 2배도 넘을 거예요. 최근에는 그럼 미국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던 건 사실이군요. 사실인데 네.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잖아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이게 기세가 계속 될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요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여튼 뭔가 바뀔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죠? 바뀔지 아니 근데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것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다. 네네. 미국만 생각한다. 즉 미국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것만 할 거다라고 내세워서 당선이 된 건데.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따져보면은 정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건가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는 이제 힘의 논리죠. 네. 미국이 우선 무조건 힘의 논리인데 이 소위 말해 경제학적으로만 따지면 힘의 논리가 최적의 효율은 아니에요. 그 무슨 소리냐? 미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인들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예. 하지만 미국에 생산하면은 가격이 비싸요. 그럼 미국인들 입장에서 그게 최선이냐? 자기들이 비싼 것만 하고 싼 거는 뭐 일본 뭐 그러다가 안 되면 동남아 뭐 중국 이런 데서 하니까 자기들은 8만 달러인데 10,000달러 5,000달러 뭐 이런 데서 갖고 온 물건 쓰니까 너무 싸단 말이에요. 싸죠. 그러니까 삶의 질도 막 올라가고. 또 자기들이 비싼 거 많으니까 성장률 막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저렴한 거 만들던 산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사람들이 불만이야. 아니 물론 미국의 누군가는 저 금융업 뭐 이런 데들 아니면은 뭐 AI 뭐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저놈들은 막 돈 많이 버는데 야 우리 허름했던 우리 동부 지역들 소위 말해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데 야 이거는 다 갖다 줬네.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반대로 이걸 갖고 오는데 그게 미국 전체로 봐서 효율적이냐 미국인들 전체 입장에서 봐서 안 좋은데 아메리카 퍼스트라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표를 받기에는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 효율적이진 않다. 않다. 무조건 최적의 효율은 아니어서
지금 만약에 미국이 경제 성장이 좀 내려가거나 네. 아니면 뭐 물가가 올라가거나 네네네. 그래서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트럼프를 지지하던 이쪽은 좋을 수 있는데 예전에 누렸던 삶이 떨어지면서 전체 미국인들은 또 반 트럼프 기조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또 정권도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정반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보이니까 관망을 하는 거죠.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주식도 눈치 보고 있고 세계 전 세계도 눈치 다. 보고 있고 저게 어떻게 되는지 아. 뉴노말이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이런 상황에 뭐 이거는 축구랑 스포츠와는 좀 별개 얘기지만 그냥 또 슈카님이 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다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 쪽에 끼쳐질 영향이나 이런 거를 당장 한 올해 정도로 예상했을 때 부정적인 쪽이 많은 건가요? 긍정적인 쪽이 많은 건가요? 경제로 봐서요? 예, 경제로 봤을 때 1차원적인 질문인데 고정되니까 일단 진짜 여기 진짜 어려운 게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유럽과 각을 세운다. 그게 진짜 이게 말이 된 전 생전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럼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우리가 뭐 독립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우리는 어디랑 해야 야 돼요? 이거 우리는 뭘 어디랑 해 좋게 말하면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러시아하고 막 할 수도 무역하는 있는 거를 건데. 미국이 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럼 우리는 기존에 미국계에 막혀있던 뭐 러시아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나 아니면 뭐 다른 기업들, 러시아에서 쫓겨난 기업들 다시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사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하고도 사이가 좋게 지내고 미국하고도 좋게 지내고 안 좋았던 진영하고도 좋게 지내면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 미국이 또 저렇게 관세 얘기하면은 그럼 오히려 미국한테 또 못 들어가는 거냐? 그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네. 우리나라 제1 수출품이 물론 반도체를 제외하면 생활용품 중에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 구조가 이게 안정적이 돼야 그죠. 그쪽으로 뭐가 틀 텐데 지금 우리도 뭐 혼란스러운 혼돈 그 상태니까. 자체여서 야 이거 진짜 알기 힘들다. 근데 많은 확률로 긍정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가장 효율적인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는 나라입니다. 네.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갈 때 아닐 수가 있다는 우려가 좀 있죠.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마음 무겁습니다. 네. 지금 축구 얘기할 때 아닌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워요. 네, 뭔 축구입니까 지금? 자, 뭐 농구란 얘기고 어쨌든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다시 스포츠 쪽으로 좀 넘어가서 네네. 저희는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이런 거 또 선배님도 워낙에 또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트럼프가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뭐 좀 직접적으로 꺼냈다거나 이 사람이 뭔 어떤 종목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거 있나요? 있죠. 뭐 좋아해요? 트럼프가 예전에 WWF 에 나왔었는데. 프로레슬링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UFC 네, UFC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또 당선인일 때도 계속 뭐 함께 뭘 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관전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정말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남성성을 과시하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센 스포츠와 계속 접점을 만드는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스포츠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트럼프도 정치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뭐 활용을 하겠죠. 트럼프가 좋아하는 분들은 보통 부자입니다. 어? 트럼프 내각에 보면은 전부 다 빌리어네어예요. 다 부자.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조만장자. 와. 재산이 조 이하는 잘 없어요. 그래요. 거기서 5천억 들고 있으면은 이제 구석에서 쩔이구나.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아. 내각 중에 5천억이면 최약체야. 와, 최약체. 가깝도 안 되겠네요. 가깝도 안 돼요. 어디 가서 돈. 야, 너는 빠져. 야, 내가 살게. 야, 계산하지 마라. 너 계산하지 5천억밖에 마. 없냐?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빌리어네어들이 대부분 구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 야, 구단 소유한 사람들이 보통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대부분 친해요. 오.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포츠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예를 들면 아까 그 WWE 얘기했잖아요. 네. 그 WWE가 빈스 맥맨, 맥마건이잖아요. 네. 그 와이프가 린다 맥마건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교육부 장관이에요. 린다 맥마운 옛날에 저기 링에서 스톤콜드한테 스터너 맞고 그랬어요. 딸이랑 뺨 때리고 들어가냐? 아 근데 웃긴 게 뭐 문화부 장관, 뭐 어, 체육부 예, 장관 예. 이런 거면 이해가 되잖아요. 예. 교육부 장관이야. WWE 창업자 아는데 공동 창업자잖아요. 신기하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트럼프 1기 때는 중소기업 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 중기부 청장님이셨어. 그래서 뭐 중소기업은 기업인이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이해를 했는데 뭐 교육부는 와. 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스포츠하고 관계 있다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과 연줄이 굉장히
높고. 근데 미국은 그러면은 그 재벌들이 뭐 재벌은 아니죠. 재벌 우리나라 말이니까. 뭐, 예. 부자들. 예, 그 부자들이 그 거부들이 스포츠 구단을 갖고 있는 거, 프로 스포츠 구단 갖고 있는 거는 한 돈 벌려고 그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트로피처럼 갖고 있는 겁니까? 여가 생활입니까? 뭐예요? 둘 다 있는데 대부분 이제 돈 벌려고 갖고 있죠. 아, 돈 벌려고. 왜냐면은 야, 있는 놈이 더해. 왜냐면은 이 유럽이나 미국의 스포츠 구단의 가치는 매년 우상향합니다. 그것도 맞아. 내려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심지어 흑자가 아니어도 돼. 예를 들면 1,000억 적자 났네. 기업 가치는 1조가 올라갔어요. 그럼 뭐 괜찮죠. 그럼 뭐 말이 필요 없고 걔 요즘에 적자도 아니에요. 그게 뭐 적자야. 네, 그냥 똔똔만 해도 기업 가치가 뭐 매년 계속 올라가니까. 뭐 빌리언 단위로 올라가니까 뭐 돈을 써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탈리아, 잉글랜드 구단들의 조금만 파보면 대부분 구단주들이 미국이에요. 미국 구단주들이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아스날도 나사를 갖고 예, 있어요. 예. 스탠 크랭케가 여기 데려온 거고 미국 자본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첼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 쪽에서 이 로컬로 좋아했던 분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유럽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살만한 야, 거구나. 그거밖에 안 해? 그럼 사. 야, 미국 구단은 이만큼인데 야 껌값이네? 야, 나 갖고 와. 근데 또 글로벌 영향력은 있어. 야, 이름이 자기들도 이제 유럽은 잘하니까 네. 또 영국 출신 많잖아요. 어. 그게 그거밖에 안 해? 그럼 사야지. GDP가 2배입니다. GDP가 2배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예를 들면 중국이 13,000달러 정도 해요. 네. 우리나라 35,000. 중국이 잘 사네요, 생각보다. 아니,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야? 13,000달러. 와, 엄청 잘 사네. 15,000달러가 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웬만큼 우리가 들어본 나라들은 대부분 15,000달러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보는 시선하고 느낌인 미국이 거구나. 유럽 구단을 보는 시선하고 비슷한 거. 근데 유럽을 보는데 그런 시선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그 정도로 이쪽이 싸다. 그 미국에서는 또 구단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걸 보고 유럽을 보니까 얘네들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투자 가치. 물론 트로피를 들고 있는 분도 있어요. NBA에서는 그 스티브 발머라고 그분은 예.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네.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분이 재산이 얼마더라? 100조 단위에요. 100조 단위. 뭐 감도 안 온다. 무슨 100억이라고 그래도 저기 안 되면 100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NBA 구단으로 취미 생활하고 그래요. 그 정도 돈 많으면 하겠네요. 구장도 하나 짓고 뭐 잘하냐? 모르고 가서 와서 응원도 하고. 이제 그분이야 이제 네.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따로 이제 저희가 뭐 미국인을 섭외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미국 축구도 요즘에 인기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를 봤어요. MLS가 메시도 네,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쪽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또 제가 뭐 전에 듣기로는 MLS 구단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축구 좋아하는 또 중남미 히스패닉들 있잖아요. 네. 또 그쪽의 홍보용으로 또 쏠쏠하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집단이 히스패닉입니다. 흑인이나 그 우리처럼 황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히스패닉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쫙 인구가 늘어나는 게 이제는 그 뭐 백인 흑인 양강 이쪽은 빼고 네. 흑인도 많이 늘긴 하지만 택도 없고 예. 게다가 대부분의 이 남쪽 주들이나 텍사스 그쪽 빼고 이쪽은 그 히스패닉이 비중이 더 높은 도시들이 많거든요. 뭐 압도적으로 축구죠 그런 데는. 그런 데를 타겟으로 해서 해서 할만하다. 할만하죠. 우리 구단들이나 우리 기업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넓혀보는 것도 뭐 쉽진 않겠지만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트럼프와 스포츠의 연관관계를 생각해보니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구단을 다 갖고 있고 그거랑 연계가 직접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돌려 이게 들어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 좀 드네요. 그 부자들이 구단 갖고 있을 줄은 하나도 몰랐어요. 생각해보니까 다 갖고 있는데. 그 미국의 스포츠 구단을 갖고 있을 정도면 네, 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부자일 테고. 돈이 뭐 100억 단위는 아니겠죠. 네, 조단위겠죠. 조 단위 부자들이니까. 그 중에 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까? 친한파? 네. 좀 비비고 만두 이런 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LA 좋아하네 그러면. 비비고 그렇네. 만두. 예. 물론 비비고 만두 넣으려고 돈을 얼마를 썼대더라? 그러니까 거기 돈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네, 1,000억 단위 썼어요. LA 레이커스. 네네네네. 르브론 제임스가 비비고 써붙이고 있어. 놀랍게도 그게 합성이 아니다. 네, 진짜다. 실제로 비비고 찍어요. 사실 맨유가 3분 카레 오뚜기 이런 거 했었던 거. 오뚜기 근데 그거보다 있었죠. 뭔가 그 LA 레이커스 비비고가 더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박지성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번 NBA에서 덩크 컨테스트 했거든요. 예, 예. 그때 차 들어왔어요. 키야? 예, 키아 차 들어왔어요. 왜냐면 NBA 공식 스폰서. 키아 차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뭔가 많이 하긴 해요. 옛날에 뭐 금호 타이어 옛날에 돌아갔잖아요. 많이 EPL 에서. 했죠. 예. 아니 실제로 그 호주 오픈도 기아가 엄청 오래 했죠. 네. 지금도 네.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스포츠와 관련된 얘기도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슈카님 그 어려운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이 많이 뽕을 뽑으려고 이거저걸 많이 갖다 놨어요. 원래 보통 한 개 정도만 여쭤보고 마는데 질문이 뭐 이리 많아. 내 이거 질문지 받아보고 처음에 이게 뭔가 이 수능인가 생각을 했어. 아니 깨알같이 이거 약간 보험 약관 크기예요 이거. 이 큐가 몇 개예요 이게? 말도 안 돼, 진짜. 한 페이지도 아니야, 2페이지로. 내가 진짜 만들다가 이게 다 큐예요. 큐. 조그맣게. 네. 왜? 사실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 네. 다른 게 아니라 주식입니다. 주식. 네. 네. 다들 아실 만한 맨유가 네. 상장이 돼 있는 됐죠. 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네네. 있습니다. 얼추는 아시겠지만 네. 맨유가 거의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네. 성적이. 네, 성적이 바닥을 찍고 있어서 네. 최근에 그 랫클리프라는 사람이 이 발표한 걸 보면 1군 선수단을 말고는 다 빵이랑 스프만 먹어. 직원들 막 4분의 1을 잘라내고 막 이렇다 보니까 아 그렇게 했다고? 네! 지금 그 뉴스가 막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동선수 보고 스프 먹고 뛰라고요? 2군 선수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유소년이나.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유 주가나 주식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나를 한번 여쭤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맨유가 상장을 한 게 제 기억이 2012년인가 그래요. 네. 아 얼마 안 됐네요 아주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0년 뭐 근데 운이 없었던 게 예. 퍼거슨 경이 할 때 아. 그때 상장을 했으면 지성형 뛰고 네네네네. 막 아시아 관심 막 쏠리고 네. 그때 했으면 주가도 막 좋고 할 텐데 근데 12년, 13년이 퍼거슨 은퇴 때예요. 딱 하필 은퇴하고 맨유 팬이세요? 네? 당시 한국인들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엔 다 좋아했어요. 예. 맨유 막골 넣고 할 때. 네네네. 물론 뭐 결승에서 빼서 좀 그랬지만. 네. 제한맨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맨유 주가가 처음엔 조금 괜찮다가 네. 지금 10년 넘게 사실 횡보? 맞아요. 횡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뭐 횡보도 아니죠. 더 밀리고 있다. 밀리고 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네. 슈카님이라면 맨유 주식을 삽니까? 여기서 이제 대답을 잘해야겠네. 예. 이상하게 주식 얘기를 하는데 그 팬들의 시선이 약간 느껴지는 어. 게 지금 네, 지금. 원래 주식은 싸질 때 사는 겁니다. 싸질 때. 그렇다면 펀더멘탈이 있다면 싸질 때 네. 조금만 더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겠네요. 이러다가 한 번 아래를 확 꽂거든요. 강등되면. 강등이라니요. 강등이라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강등이 아니라 예. 주가가 당해봐가지고. 원래 주가 팔 때는 피레치처럼 솟은 다음에 쫙 빠지잖아요. 네. 올 때도 피레치처럼 쫙 손절 나올 때 있어요. 막 눈물에 손절 나올 때 담으면 이제 오히려 좋은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좀 담글 매수할 네.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아니 수도 잘 있다? 생각하니까 예.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앞으로 이제 쭉 갈 건데 챔피언스 리그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곧. 네. 지금은 힘들지만 아이 지금 잠깐 무진한 거를 또 갖고 그러면 어떡해요. 앞으로 좋아질 건데. 그러면 또 맨유 주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닙니까? 횡보라고 하더라도. 예. 그럼 또 정말 궁금한 게 이 네. 축구단 주식은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선수죠 선수. 선수 영입. 아, 영입을 하면 스포츠 구단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팬을 늘리고 아하. 인지도를 높이고 네. 이 구단에 대한 이 기대감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뭐 예를 들면 NBA가 구단 같은 네네네. 경우에 네네네. 드래프트를 하잖아요. 오, 예, 예. 드래프트에 선수를 잘 뽑잖아요. 네. 구단 가치가 올라. 아. 가장 대표적인 구단이 우리 흔히 말해서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네. 스테픈 보세요. 커리 구단 있잖아요. 네.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그쵸. 아, 옛날에 미치 린치본드 있을 때. 그때, 완전 야. 바닥에 네. 얘네 심지어 맨날 탱킹만 하고 네.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맨날 기던데 선수 하나 바꿔서 요즘에 막 이렇게 가고. 대세를 하니까 지금 미국 구단 랭킹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전체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구나. 커지고 있으니까. 천지 그럼 얘네가 얘기네요, 돈을 진짜. 잘 벌어서 그런 거냐? 물론 표값도 오르고 유니폼도 잘 팔고 돈도 잘 벌지만 그렇지만. 그 흑자만으로 그렇게 안 되죠. 아. 그 구단의 이름을 미국 전역에서 알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뷰어십을 자랑하는 구단이 그 구단이 되고 네. 거기에 스타가 또 누구라는 걸 다 아니까. 아. 그러니까 맨유도 이제 그런 게 돼야겠죠. 기대감으로 가는 거구나. 흑자 적자도 중요하지만 네. 항상 챔피언스리그가 나가면 그렇지. 4강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구단. 그리고 이 영국을 대표하는 구단. 뭐 누구 이런 거. 영입할 것 같아. 막 여기 이걸로 막 갈것 이렇게 같아. 올라가고. 관심도가 올라가고 많이 언급이 되고 그러면은 맨유에 이 얼마나 많은 그 광고십도 붙겠어요. 그렇죠. 스폰서도 붙고. 붙고.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갑니다. 배당 성향은 좀 어떻습니까? 이 기업에. 맨유요? 네. 배당을 줍니까? 줄 수도 있는데 네.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보다 그 돈으로 누굴 좀 사. 그치. 오. 야! 안 줘도 되니까 선수 사. 너 그 돈 주고 캐. 맨날 이 소리 하잖아요. 아니, 1,000억 주고 데려온 애가 지금 12게임에 2골 넣었다. 안토니오? 아니요. 뭐,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네, 누굴 보내시는 거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쪽도 배당 성향 그게 중요하지만 여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구단의 성적. 성적. 그리고 얘네들은 레거시도 하나의 그 구단 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레거시가 많은 이 구단은 네. 그 광고 효과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누가 보더라도 그 구단이 나온 컨텐츠를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럼 광고도 비싸게 붙고 스폰서도 비싸게 붙고 이게 아. 구단 가치가 돼요. 계속 선수단을 하는 거죠. 물론 아하. 돈을 많이 쌓아놓은 것도 아, 중요하지만 네. 한 100년 된 구단은 망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100년 되면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도 팬도 3대가 막 3대가 가고. 열정적인 팬도 있을 네. 그런 구단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더라도 일반적인 기업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네요. 좀 네, 그런 특징이 게 좀 달라요. 있네요. 예를 들면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런 거 오. NFL 구단 무너지지 않는 성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 구단 그 가치 매겼을 때 10위 안에 듭니다. 카우보이스가 항상. 뭐 말이 필요. 이러면 뉴욕 닉스. 예전에 성적이 그렇게 바닥칠 때도 근데 닉스. 닉스 그러면 저도 닉스는 알아요. 뉴욕의 팬, 애플의 상징 뭐 이렇게 되니까. MSG에서 하는. 네. 그럼 결국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맨유의 주식은 지금 또 약간 내려와 있고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단이니까 그쵸. 슈카 추천 맨유 사라? 장기적으로 사야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물론 네. 이제 마켓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 그거는 이제 않지만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잘 요즘에도 잡아서 타이밍이 타이밍이 있구나. 쫙 내려올 때는 사야 되고 뭐 이게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이건 여러분 농이고요. 네, 사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왜 뉴욕에다가 상장을 했지? 유럽에도 안 하고. 그 당시에 네. 돈이 필요했는데 네. 최대한 많은 돈을 주는 곳에 가서 상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구단이. 근데 처음에는 심지어 그 홍콩이나 저 아시아 시장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아시아 오면은 맨유 팬이 많거든. 엄청 많죠. 싱가포르만 아시아가 가도. 많이 싱가포르나 중국 쪽에 가면은 맨유 팬 많으니까 막 붙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시아 상장을 추진을 했었어요 당시. 그렇구나. 근데 잘 안 됐어요. 안 됐구나.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곳을 노리니까 이제 미국이다? 네, 뉴욕 시장으로 갔죠. 저는 그래서 왜 뜬금없이 미국에 갔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쿠팡도. 쿠팡. 네, 네. 가장 시가총액 높게 어. 평가받고 싶다. 그러면 미국 가잖아요. 나스닥 상장하고. 물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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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네. 시장에 상장하는 게 좋지만 어. 많이 가니까 비슷하죠. 아 그렇습니다. 아 뭐 이게 모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막 다 들으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도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다시 해야겠다. 예. 아, 너무 재밌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그 여러 회차가 나가도 될 정도로 풍성하게 재밌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저는 이제 뭐 사실 별 쓸모가 없으실 거고 컨텐츠 하실 때 네네. 뭐 손편님이라도 이렇게 데려다가 쓰실 일이 있으면 아, 저희 뭐 스포츠 네. 관련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예예예 법률적으로든 그 아래다가 이스타 TV가 이렇게 얘기했음. 네. 아, 그거는 핑계를 언제든지. 이렇게 넘기는 예, 그냥 저희한테 던져주세요. 찔릴 수도 있으니까. 네, 던져주시면 예. 됩니다. 축구 관련해서는 이제 그건 던져주시면 저희가 그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네네.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극진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도 지금 125년? 꽤 신축. 그 길에 있는 거 막 200, 250. 관리 잘 된다면 멋있는데 그쵸, 이는 옛날 멋있죠. 건물. 근데 관리 잘 안 되면 되게 그냥 좀 부셔버리고 좀 새로운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셰프들 부셔버려야 돼. 경기장 안에 되게 비싸요. 밖에 있는 것보다 가격 한 두세 번은 근데 한국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완전 바가지는 아니잖아. 않죠.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어. 여기 있으면 비싸게 팔아도 팔 건데 어떻게 양심 있게 약간 예, 예, 예. 저렴하게 파는데. 아이디어는 주지 마라. 내가 다음에 상암 가서 맥주 한 캔 뭐 2만 원이면 네 책임지라.